안녕하십니까. 일타클래스에서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목의 강의를 맡고 있는 정범준 교수입니다. 이번에 굴삭기 운전기사 과목으로 수험생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께서 무엇보다 가장 쉽고 빠르게 굴삭기 운전기능사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굴삭기 운전기능사의 OT 시간이에요.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라든가 강의 특징, 학습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제 이력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타클래스에서 굴삭기 운전기능사 대표 교수를 맡고 있고요. 또한 지게차 운전기능사하고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대표 교수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부터 볼게요. 1번 평균 출제 비율 분석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요. 굴삭기 시험의 과목으로 한 7개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7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 7개의 과목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여태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께서 내가 여기 파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가 이제 7개 과목인데요. 먼저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 굴삭기 시험의 간단한 어떤 시험 절차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몇 문제 시험 보는 시험이죠? 그렇죠. 60문제 시험 보여요. 굴삭기 시험에서. 몇 분 동안 시험 봅니까? 1시간 60분 동안 시험 봅니다. 60분 동안. 몇 점을 맞아야만 붙는 시험이죠? 그렇죠. 60점을 맞아야만 붙는 절대평가 시험이죠. 요거는 굴삭기 시험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요 60문제를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가, 각 말 그대로 이제 그 과목마다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굴삭기 어떤 순수한 영역, 여기 한 23.2%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한 14문제 정도가 60문제에서 출제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안전관리 파트, 여기 한 16.7%,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 법규 파트, 요 두 파트가 하나의 어떤 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게 각각 16.7%, 즉 10문제씩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이제 네 파트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자동차의 구조, 즉 이제 건설기 이제 구조 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파트에 관련된 파트 중에서 엔진 구조 파트가 약 10%,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또한 전기 장치와 전후진 주행 장치가 6.7% 둘 다, 그래서 약 4문제씩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요. 대체적으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압 일반이 관련돼 가지고 20%, 그래서 약 12문제가 출제가 되세요. 전체 60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께 평균 출제 비율을 분석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이 중에서 어느 파트에 좀 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공부할 때 많은 말 그대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년간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돼요. 자, 어디가 제일 많이 출제되죠? 그렇죠. 이제 굴삭기. 당연히 굴삭기 시험이니까 이제 굴삭기 순수한 파트가 많이 출제되는 거 당연하고요. 또한 법 관련돼서 좀 또 출제가 좀 많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 파트 관련돼서는 그렇죠. 유압 파트하고 어디요? 그렇죠. 엔진 구조. 요 파트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굴삭기 시험에서 합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거 하나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요.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출제 방법이에요. 굴삭기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문제 은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은행 방식이요. 일반적으로 문제 은행 방식이라는 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 있어요. 기출문제 풀이 있고요. 이 기출문제 풀에서요. 문제들을 랜덤하게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나름대로 이제 나열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즉, 기출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3번 이제 난이도 분석에 따른 출제 비율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2번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좀 보시면 돼요. 우리는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1번이에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요. 약 70%, 즉 몇 점이에요? 이거 다 맞으면요. 그죠? 70점이에요. 즉 70%가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만 정확하게 풀고 맞을 수 있다면 저는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기출문제의 분석도 중요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나머지 30%는요? 그렇죠. 이제 생소한 문제. 그렇죠? 요 생소한 문제는 어떤 거를 이제 생소한 문제라고 하냐면요.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1, 2, 3, 4번 중에 2, 3번은 분명히 답이 아닌 걸 알겠어요. 근데 1, 4번이 헷갈려요. 그런 헷갈리는 것도 뭐예요? 생소한 문제, 처음 보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등 이런 것들이 생소한 문제의 종류인데요. 이게 약 한 30%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70점, 즉 동일 유사한 거 이 70%만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건 공부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니까 그죠? 찍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찍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어차피 찍는다는 게 뭐예요? 확률 싸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찍으면 그만큼 더 좋겠죠. 저 나름대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한 번으로 찍어야 됩니다. 하나의 번호예요. 즉 같은 번호로 일단 찍어야 돼요. 그거 명심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막 찍다 보면 어떻게 돼요? 4, 3, 2, 1, 1, 2, 3 이런 식으로 찍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답이요. 팍 피해가요. 정답을. 그래서 내가 찍는 게 정답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어떻게 해요? 우직하게 한 번호로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번호를 찍을 때 어떤 번호를 찍어야 되는가? 그거는 뭐냐면 정확히 알고 푼 문제 중에서요. 가장 적게 나온 번호로 찍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사지선다 객관식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맞죠? 근데 정확히 알고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온 번호예요. 여러분께서요. 제 책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60점 무조건 맞고 붙는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60점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요. 무조건 50점, 즉 반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50점은요. 우리가 문제가 몇 문제죠? 60문제잖아요. 60문제 중에 몇 문제예요? 50점 반이니까. 그죠? 30문제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랑 공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그러면 이 30문제를요. 여러분이 쉬어보는 거예요. 개수를. 뭘 쉬어보느냐? 이 30문제 중에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내가 체크한 번호의 개수를 쉬어보는 거예요. 1번을 체크해보니까 10개예요. 2번을 체크해보니까 8개예요. 개수를 쉬어보니까 3번은 5개고 4번이 7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30이잖아요. 30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번호는 같은 번호를 찍어야 된댔잖아요. 어떤 걸 찍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적게 나온 번호가 뭐예요? 3번이죠. 3번이 5개로 가장 적게 나와 있잖아요. 답을 30문제를 몇 번으로 찍어요? 그죠? 3번으로 다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보시잖아요. 60문제를 출제할 때요. 이 60문제의 답도요. 1번, 2번, 3번, 4번이요. 동일하게 배분되길 원해요. 즉 무슨 얘기냐? 각각의 답의 개수가 15개가 되길 원한다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1번이 뭐 14문제 정답의 개수가요. 2번이 뭐 16개 이럴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배분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5번, 여기서 3번이 5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나머지 찍는 거에서 3번이 답으로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어차피 찍는 거 무슨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이니까 이왕이면 확률이 높은 거에다가 내가 찍는 게 그만큼 더 많이 맞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거니까요. 어차피 찍을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요 방법대로 어떻게 하세요? 찍기를 해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학습 전략이에요. 기존 강의의 패러다임을 깨다 굉장히 거창해요. 그럼 도대체 여태까지의 강의의 패러다임을 깰 정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삼아야 되느냐? 여기는요. 이거는 공부 방법을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공부 방법을 봐요. 자,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시험들이 어떤 시험이에요? 뭐 공무원 시험, 뭐 공인중개사 시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뭐 기사나 기능사 이런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이런 등등에 대한 공부 방법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공부하면 막 합격하고 막 그랬나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뭐 고시시험서부터요, 가장 쉽다는 기능사 시험까지요, 정말 많은 시험을 치러봤고요. 많이 붙어도 봤고, 많이 떨어봐도 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공부하면서도 어디에 굉장히 저는 포커스를 많이 맞췄냐면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 공부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귀결되지 않나 싶어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지금 뭐 실전적으로 직접 시험 쳐보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찾아낸 공부 방법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어떤 공부 방법이 있냐면요. 이런 공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1번, 이론을 공부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문제를 푸는 이런 공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나 기사기능사 시험 이런 거 있잖아. 그중에서 어떤 시험이 이게 해당될까요? 아, 원래 공부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론 내가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당연한 거지만 뭐 시간상이 됐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뭐 장소적인 문제가 됐던 이런 어떤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 또는 이런 방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공부 방법에는 어떤 시험이 대체적으로 맞겠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렇죠. 공무원 시험이 그래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은요. 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이 공무원 시험 자체가 대부분이요. 이게 신출 문제예요. 신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문제 은행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만 연구했다가 공부했다가는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론을 정말로 여러분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그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또 신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어떤 평가죠? 이거는 상대평가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론에 좀 더 방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고 파고들고 넓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1번 같은 경우에 공부 방법 말고요. 어떤 공부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약간 좀 요걸 좀 변형하면 새로운 공부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방법 있지 않아요? 먼저 어떠고요? 문제를 막 풀어요. 그리고 모르는 파트가 나오면 이론 파트를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문제를 푸는 방식. 어떤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공부하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기사나 기능사 시험 같은 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즉, 뭐 굴삭기 시험 말고도 여러분들 많은 시험을 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다 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그렇죠. 기사나 뭐 기능사 시험. 요 관련된 시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신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기존에 나왔던 그렇죠.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것들. 결국 무슨 평가? 그렇죠. 절대평가. 60점만 넘으면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좀 더 색다르게 여러분께 접근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2가지의 공부 방법을 봤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몇 가지라고 했어요. 3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과 동시에 가장 많이 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좀 생각이 좀 안 나시나요? 그럼 제가 이제 모션을 취할게요. 생각이 나셨어요. 맞죠? 뭐예요?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이 이 2개의 공부 방법 좀 달라요. 왜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지금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와 답만 암기해서 시험 보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운전면허 시험 하려고 저희가 시험 보고 따려고 어떻게 해요? 시중에 나가서 문제집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요. 집에 와서 뭐 하느냐. 검은 사인펜이나 색깔 있는 사인펜 가지고요. 뭐만요. 답에다가 막 동그라미 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실이냐 방이나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그것만 가지고 문제하고 답만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맞죠?
운전면허 공부하는데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었어요? 문제 풀다가 모르면 이론 갔다가 다시 이론 보고 문제 풀었나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공부했을 거라고, 이렇게. 문제야, 답만. 근데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저 시험 볼 때는 1종하고 2종하고 저 점수가 달랐어요. 1종이 8점 이상인가 그랬고 2종이 7점 이상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몇 점 맞고 붙은지 아세요? 제가 3일 공부했어요. 3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했나요? 3일 정도? 그리고 제가 88점 맞고 붙었어요. 완전 고득점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 맞죠? 그래요. 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방법은 제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3가지 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3가지의 공부 방법 중에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가장 효율적이 뭐냐고 여러분께 물어봐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 효율적이란 말을 모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효율적이란 말은요, 첫 번째, 시간이 적게 들어야 돼요. 이거 당연하겠죠? 자, 굴삭기 시험. 여러분들 얼마 만에 따려고 하세요? 한 달? 2달? 뭐 3달? 안 되죠? 얼마요? 미니멈 3일이요. 그리고 맥시멈 7일. 즉, 일주일 안에 이 굴삭기 시험은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제 강의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강의를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 일주일 안에 땁니다. 이게 혼자 독학해서 하기는 참 좀 애매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빨리 따셔서 어떻게 돼요? 기능시험 접수해서 빨리 기능해가지고 최종적인 자격증 취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일단은 적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들이는 노력도 적어야 돼요. 이게 효율적이란 의미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몇 번이에요? 시간과 노력을 최저로 들이면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에요, 3번. 이 3번이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요, 앞으로요, 우리 정리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이 굴삭기 시험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정한 거예요. 암기가 쉽다면 그냥 기출문제의 답만 외우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암기가 어렵다면 이론을 이해한 후 외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문제 어느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최종적인 뭐예요? 저희의 목적이에요. 됐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론을 이해한 후에 외우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이해한다는 게 목적의 수단이, 그렇죠. 이거 수단이 돼야 돼, 수단. 이해한 후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우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한다? 문제와 답만 외운다. 됐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외우는 거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처음 공부할 때 문제 번호에 표시하셔야 돼요. 이 문제 번호에 표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표시하느냐? 두 번째 이상 공부할 때 공부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표시를 해야 되냐? 이런 표시를 해야 돼요. 문제마다. 이해할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문제 번호 앞에다가. 암기할 문제는 세모 표시하고, 포기할 문제는 X 표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요거는 바로 뒤편에 제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그대로 좀 기재 좀 해놓으셨다가 문제 볼 때마다 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는 간단하죠.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빨라지니까. 어떻게 빨라집니까? 한번 보세요. 이해도 공부하잖아요. 아까 그 표시를 해놓고. 이해할 문제는요, 이론 정리와 함께 이해 위주로 문제가 정리돼서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암기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암기할 문제는요, 눈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볍게 암기되면서 암기가 돼요. 여기서 지금 눈 카메라란 말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해놓으시면요, 문제를 딱 보잖아요. 답하고 눈 속에 그냥 확확 찍혀 들어가요. 그래서 암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어져요.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시간만 날 때 그냥 쑥쑥쑥 넘어가잖아요. 그냥 반복해서 보시잖아요. 암기가 아니라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가 잘 된단 말이에요. 자, 포기할 문제 어떻게 돼요? 그냥 제껴버려야죠. 눈길도 주지 말고 패시해야죠. 자, 이건 2회독이에요. 3회독 이상 될 때 어떻게 해요? 3회독 때 어떻게 해요? 이해할 문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이론 문제가 정리돼서 어떻게 돼요? 암기가 되겠네.
암기할 문제는 유액보다 더 쉽게 눈카메라로 찍혀서 또 어떻게 돼? 암기가 됐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문제, 암기할 문제, 포기할 문제 결정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작업하셔야 돼요. 자, 이해할 문제예요. 어떤 게 이해할 문제냐.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이론을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암기되거나 하나의 이론을 이해하면 여러 문제가 동시에 커버되어 암기에 훨씬 효율적인 문제를 우리가 뭐래요? 이해할 문제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요. 어떤 원리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 원리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뭐냐면 이해할 문제라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압축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은 이게 답이 뭐냐면 폭발 행정, 동력 행정, 연소 팽창이면 답이 1번이에요. 1번인데요. 이게 이제 4행정 사이클의 작동 원리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4행정 사이클. 요거는 제가 이론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1번 문제가 뭐냐면은 이 3번에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폭발 행정은 다 이해를 해버렸잖아. 그럼 나머지 흡입이나 압축이나 배기도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폭발 행정이라는 걸 내가 끄집어냈고 심지어는 폭발 행정만 문제 나오라는 법 있나요? 흡입도 나올 수 있고 압축도 나올 수 있고 배기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문제가 커버될 수 있는 문제. 무슨 문제? 이해할 문제.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문제 앞에다가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쳐놓는 얘기 이렇게 동그라미. 이건 이해할 문제다. 요 표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카메라로 찍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무슨 문제로 가요? 암기할 문제 가요. 암기할 문제. 세모 쳐야 돼요. 이해의 과정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문제. 한 개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대체적으로 수치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정의에 관련된 문제. 이 정의도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요, 그 정의가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치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암기할 문제다. 얘 한번 볼게요. 자, 4행정 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의 비, 회전비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숫자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말 그대로 앞문자를 따서 두 문자로 외운다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서 외우는 거 또는 어떤 스토리를 짜서 외우는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요것도 한번 제가 스토리를 한번 짜볼게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행정실장이 있어요. 행정실장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크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손에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4학년 행정실장이요. 어떻게 해요? 크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사람 손에 못 꼈어요? 반지 꼈어요. 맞죠? 자, 크랭크 축은 회전비가 2래요. 2. 회의. 그리고 지름은 뭐래요? 반대래요. 자, 보세요. 크랭크 축 앞에 나왔네요. 맞죠? 회전비는 뒤에 나왔네. 그렇죠? 앞에 나온 것 중에 회전비가 뒤에 있는 게 어느 겁니까? 회전비가 뒤에 있는 게 결국은 2가 있는 게 이거나 이거네요. 맞죠? 그럼 이건하고 이건 답이 아니네. 근데 지름은 뭐래요? 반대래요. 이게 2대1이니까 지름은 1대2겠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런 식으로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된다. 크랭크 축은 뭐 된다? 크게 회의를 한다? 반지.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얘기죠. 됐죠?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는 걸로 하고. 됐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포기할 문제예요. X표 쳐야 돼요. 비중이 높지 않고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암기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문제. 포기할 문제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버린다. 주로 어떤 문제겠어요?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공식. 맞죠? 여기에 관련된 거. 맞죠? 자, 볼게요. 이 문제예요. 이게 한 15년 정도에 한 문제 나왔어요. 건설계기의 전구를 교환하고자 할 때 다음 전구 중에 전기 저항이 가장 큰 거 물어봤어요. 뭐 V 나오고 막 W 나와. 이게 볼트라고 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설을 봤어요. 뭐 이런 공식 나왔어요. 나는 하나만 적용할 줄 알았는데 각 문제마다 공식을 다 적용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다가 그냥 X 쳐놓고 보지 말자는 얘기죠. 왜? 우리는 60문제 중에 6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몇 문제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36개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24개는 어떻게 해요? 틀려도 되는 시험이잖아요. 여유가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몇 개 버려도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세모, X를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됐죠? 그걸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효율성을 추구하고요. 두 번째, 실전을 대비하고요. 마지막으로 최단 기간의 합격을 여러분께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기출문제와 답을 신속히 암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눈카메라로 찍어가면서. 그래서 문제 해결을 극대화시킬 거고요. 두 번째, 실전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암기하는 거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린다 했잖아요. 그 스토리나 두문자, 차별화된 암기법으로 기억에 남는 강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수강 종료와 동시에 쉽고 빠르게 합격을 해야 된다. 자, 미니멈 3일에서 7일이라고 했잖아요. 제 수강생 중에요. 어떤 분들 계시냐면 하루 만에 붙는 분 계세요. 오늘 강의 듣고 내일 시험 쳐도 붙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최고하는 목표라는 게 이건데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한 3일 정도에 딱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 그래서 요게 제 강의의 특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일 만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제목을 가졌어요. 이 안에는요. 여러분이 진짜 이론에 있어서 정말로 정갈하게 제가 여기다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는 한 15년치 정도 문제를요. 기출문제를 제가 완벽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어놨고 또한 요약집 90선 말 그대로 가장 긴출되는 문제들 90문제만 뽑아서 이론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최종적으로 그냥 최신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한 권과 제 강의만 같이 들으신다면 합격은요. 바로 이 손 안에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까지 이제 OT를 좀 살펴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셨죠? 저도 재밌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굴삭기 시험 있잖아요. 굉장히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저랑 제 교재와 함께 공부하신다면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저만 믿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서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 명품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자, 이상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